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요즘 패턴 자체가 미국 시장이 빠질 때 네. 아침에 우리 시장은 약보합 정도 나왔다가 전약 후강. 네. 반면에 미국 시장이 떠서 나올 때는 아침에 우리 시장이 10포인트, 15포인트 이상 올라오면 아침 전강 후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 전개된 거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전전일 날 거의 1% 가까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0.98% 빠졌으니까.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아침에 시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생각보다 덜 빠진 거죠. 예, 그렇죠. 예전 같으면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빠져야 더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예. 그 정도 빠지면 대체적으로 보합이라든가 좀 머뭇거려야 되는데 결국은 어제 종가까지 강세가 전개됐던 거죠. 전략 후강으로 전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패턴이 그런 패턴입니다. 시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그래요. 그래요. 하루 사게 되면 또 다음 날 팔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다음 날 매도가 좀 나오고. 강약 조절을 하는군요. 예,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면서 제가 단계적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된 거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죠. 오늘- 오늘은 또 약간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건지. 오늘은 그렇진 않습니까? 오늘은 좀 빠졌다가 결국 지수는 좀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예, 어쨌든 보도록 이제 하죠. 그런 흐름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 내리가 7일 연속입니다. 아, 기네. 예,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80%거든요. 80% 정도가. 80%가 자체는 10거래일 중에서 거의 8일 정도가 올랐다는 거니까. 지금 투자 심리 좋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과열이죠. 과열. 예, 그러니까 본래 투자 심리적으로 이제 기술적 지표상 보면 80 이상이면 매도.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20 아래면 10거래일 중에서 8일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그런 의미로 작용하는데. 거의 도달을 했네요. 거의. 예, 근데 상승폭 자체가 7일 동안 올라갈 때 1% 이상 올라간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찔끔찔끔 올라. 찔끔찔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열은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일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 초 8, 9일인가요? 네. 3,266까지 올랐을 때가 고점이었는데, 네. 근데 그날 종가가 3,145로 끝났으니까 어제 종가상으로는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강세였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어제는 또 이제 반대적인 약세였어요. 맞아요. 거의 오전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후장 정도 들어서 상승이 좀 전개가 되면서 네.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달라요. 여기는 이제 수급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요즘 시장의 수급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수급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끌고 그러면 또 기관 투자가들은 따라붙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금융투자 기계적으로. 중심으로. 예. 예. 외국인 투자가 살 때는 현물도 사지만은 선물도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고평가가 좀 되는 거니까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또 저평가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어제도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익 매매가 들어오고. 그렇죠. 어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프로그램 매수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 매도폭은 크진 않았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부진이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매도를 하는 쪽이 어제 약세를 더 보였는데 우세했나요? 그렇죠. 네. 제약업종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운수장비 업종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 매도가 나왔던 업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 업종이 약했죠. 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투자가 매도와 함께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의리 업종이 많이 떴고요. 그다음에 증권 업종 한국금융지주에서 2.7%, 그다음에 건설, 네. 보험 업종이 2%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종목들 스팅 종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어제 이제 건설주가 강했던 것 자체가 대우건설이 매각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있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예. 한국금융지주가 2, 3일 정도 쉬다가 네. 실적 호전과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어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백산이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를 좀 참여를 하면서 대량 거래에 함께 네. 다시 시동을 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요즘 화학업종의 특징이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는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 자체가 제가 1분기 실적은 좋은데 2분기 때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의 고점 이후에 이제 정체될 거다 그런 전망들이 약세인데 대신 화학 업종 내에서 NCC 섹터 내 종목들도 약간의 차별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차별화가 중소형 종목이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효성그룹주들이 다 신고가였습니다. 효성화학, 예, 효성 맞아요. TNC. 예. 효성 TNC가 올라가니까 스파넥스 쪽에 비중이 있는 TK 케미칼이 어제 급등이 나온다든가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애경유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도화학이라든가 다 화학이네. 그렇죠.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JC 케미칼이라든가 이게 중소형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 특징이 네. 제가 항상 그 시장을 얘기할 때 친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지금 부각되다 보니까 ESG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화학 업종들이 다 친환경 관련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들 관련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인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인데 어제 송원산업은 이제 뭐 산업방지제 쪽이니까 정비 석유화학 방에 첨가제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OEM 의료업종이 미국 시장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한세실업이 12%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FMLF도 그다음 조정을 좀 받다가 네. 상승하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오늘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산 부분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으니까 이게 또 반대로 나올 것 OEM 같아요. 의료 기업들이 예.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용 어제 작년도에 OEM 의료 기업들이 미국의 그런 코로나 확산에 불과 실적도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펀드메타 자체는 탄탄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리가이 관련 종목들은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맞아요. 원자재 관련 종목들 네. 월요일 날이었구나. 원자재 관련 종목 주목하자고 했었는데 뭐 풍산도 좀 올랐지만은 중소형 철강주들 그러니까 중소형 구리 상승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요즘 특징 자체가 대형주보다 중소형 종목입니다. 같은 그렇군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풍산은 어제 3%밖에 못 올랐는데 뭐 이구 산업이 거의 상한가. 그다음에 대창이라든가 소원이라든가 중소형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네. 자체가 중소형 종목장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오스테인 플란트가 실적 호전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실적 워낙 좋기 때문에 어제도 올랐지만은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공급 부족의 이슈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네. 팹리스 회사인 어보브 반도체가 월요일 날도 급등했지만 어제도 추가적으로 6%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호전이 발표된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소재 종목 전반적인 부진 국면 쪽에서 코스모 화학과 함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 자체가 결국은 실적 호전과 이슈 중심의 중소형 종목들의 장세가 어제도 시장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은 핵심의 키워드가 실적과 이슈로 종목을 이제 선택해 보자라는 쪽으로도 반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미국 증시는 하락하면서 하락 출발을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또 시장에 제가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약간 또 이렇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죠. 갑자기 뭐 여행 규제라든가 봉쇄 조치 확산이 좀 되니까 약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문제가 없는데 네. 단기간에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7일 연속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자인도가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국면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전략 후강이었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추세는 붙다 그랬으니까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다른 부분들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저 가치주 쪽이 우위라 그랬으니까 가치주의 성장보다는 가치. 성장 차별하고요. IT 쪽에 그다음에 소재 쪽에 철강이냐 화학이냐 본다 한다면 철강이고 철강. 그다음에 산업재 쪽에 건설이냐 조선이냐 본다 한다면 건설 쪽 건설과 관련된 건자재라든가 종목들 좀
종목별로 괜찮거든요. 건설 네. 기계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진단 키트 같은 종목들이 약간 선별적 제약 바이오 종목도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뭐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업종에서 좀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네, 오늘 관심 업종에서는 건설주 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는 그런 건설 쪽이 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볼까요? 뭐 건설 쪽은 제가 한 뭐 두세 번 정도 얘기를 네, 하면서 자주 언급해 그렇죠. 주셨어요. GS 건설하고 이제 한라를 제가 관심 점으로 언급해 드렸는데요. 네. 또는 이슈가 나온 것 자체가 오늘 정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아, 정책 변화가 있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좀 되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 관련된 논의가 전개가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미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논의된 것 자체가 LTV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 오늘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대출 쪽이군요. 예, 그렇죠. 이게 부분 자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 자체는 요즘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우건설 M&A도 있지만은 네. 매각 이슈도 있지만은 현대 엔지니어링 IPO 추진과 관련된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 자체가 전체적인 건설업종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쪽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 업종이 지금 5일 연속 기간 예금 투자가들이 쌍끌이했습니다. 아, 수급 좋네요. 특히 연기금이 제가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어제도 그렇죠. 팔았거든요. 1,200억이요. 결국에. 근데 네. 연기금도 계속 건설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건설 쪽이 괜찮다. 그다음에 건설 업종 자체가 여전히 업종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우리나라 업종 지수 따지면 수가 쌉니다. 네. 전체적으로 PER이 평균 일부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뭐 6배 정도 전후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건설업종의 지수가 건설업종의 지수가 좀 차트가 볼까요? 건설업종의 지수가 지금 127이거든요. 127인데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업종 지수가 450이었습니다. 지금도 3분의 1 토막이고요. 그럼 아직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조금 더 많이 빠졌죠. 많이 더 올라갈 근데 수 있다. 실적은 최대치예요. 2011년도에 보면 이제 금융위기에 본다 한다면 그때 250인데 지금 127이니까 반토막입니다. 그럼 평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 좋아졌으면 좋은 거 실적은 아닙니까? 최고치인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요 건설주들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뭐 4월 1일부터 어제까지인데 그 중소형건설 한신공행이 최근에 주가 뜨면서 거의 30%대 급등했고요. 제일 많이 그다음에 이제 갔군요. 대형 건설사들이 평균 7%대에서 10% 정도입니다. 이게 3월 달부터 본다 한다면 평균 대형 건설사 20% 올랐고요. 대형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맨 오른쪽에 현대산업개발만 빠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빠진 이유를 보고 이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예. 현대산업개발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 회사지만은 그렇잖아요. 국내 쪽에 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올해 적습니다. 유일하게 적었죠. 그러니까 건설주의 모멘텀 자체는 국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된 회사, 이제 국내 쪽이니까 해외보다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 종목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건설 보면 국내를 보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네네. 밸류 보시게 되면 제가 표를 뭐 자꾸 보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올해 실적을 여기 제가 밸류를 PER과 PBR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형 건설사는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있고 일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가이던스가 없어서 없는 건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을 본다면 현대건설 PER이 12.7배,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이 평균 506배, 삼성 엔지니어링이 9.7배 되는 수준이죠.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평균 PER이 작년도 기준에서 2배, 3배입니다. 적네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서도 주가가 네. 평균적으로 3배 되는 저평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여전히 한신공영이 급등했지만 3.7배밖에 안 되고요. 한신공영은 최근에 분석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나온 게 중소형 건설사 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자체가 분석 보고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늠할 게 없네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도 분석 보고서 나온 다음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한신공영처럼 주가가 급등할 예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은 제가 건설 쪽에 GS건설하고 제가 한라를 언급해 드렸었는데 GS건설은 최근 들어서 약간 기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 38,000원에 첫 언급해 드렸고 중간에 다시 수용 전략 제시 드리면서 45,000원에서 매수 52,000원까지
보유하시라고 했거든요. 여전히 네네. 긍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참 표를 보시다시피 여전히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S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한라건설은 한라는 지금 뭐 제가 4,700원에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목표 주가 6,500원이니까 여전히 중소형 쪽에도 아파트 분양 확대에 따라 관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은 제가 이슈가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의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서는 지금 주간사 선정이 이제 임박해 있는 쪽이니까 예. 3분기 정도에 빠르면 상장하지 않겠는가 쪽이거든요. 임박했네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장외에서 지금 99만 원, 100만 원 거래됩니다. 시가총액 따지면 7조 5천억 정도 돼요.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IPO를 하게 되면 10조 정도까지 갈 거라는 전망인데 그게 갈지는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현대건설의 지분을 38.5% 갖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이 안 되거든요. 6조 원이 안 되는데 많이 나온 거네요.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일단 현대건설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렇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 규모 자체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년 실적 기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7조 원 정도 전후가 좀 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작년도 영업이익이 2,587억이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3,510억이었어요. 그렇군요. 작년 실적으로 따지면 삼성 엔지니어링 영업이익이 많은데 근데 작년도에 현대 엔지니어링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표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3조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10조 원 간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두 개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비슷한데 현재 시가총액이 보시게 되면 재무내용 차이로 본다 한다면 현대 엔지니어링 부채비율이 61%밖에 안 돼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200%고 수주장으로 본다 한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압도적으로 많죠. 성장성을 본다 한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높습니다. 이게 작년 실적을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약간 부족한데 향후 실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현대 엔지니어링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시가총액 차이로 본다 한다면 현재 장외가격으로 보면 현대는 7.5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관 투자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목표로 한다면 삼성 엔진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삼성 엔진 쪽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 엔진의 밸류 자체가 비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통상 이런 그렇죠.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현대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약간의 제가 그것보다는 GS건설을 추천해드렸던 건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IPO 모멘텀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수급적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네.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대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14,500원 정도 조정권에서 접근 좀 하시고 네. IPO 정도까지 이슈가 될 때까지는 18,000 정도까지 밸류 자체는 높지만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IPO 때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오늘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